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9일 오후 3시입니다. 잠시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멈추고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다의 뉴스가 이 인간 세상 뉴스와 다를 수가 없는데 지금 바다에서 일어나는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남아공 케이프타운 근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킬러 웨일이라고 불리는 범고래 두 마리가 나타나서 그 근해에 있는 그레이트 화이트 샤크, 백상어 또는 백상아리라고 부르죠. 백상아리들을 무참히 지금 학살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범고래가 그 무서운 백상아리들을 킬러웨일 두 마리, 수컷 두 마리가 백상아리들을 떼죽음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조스란 영화라든지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은 아니 바다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게 백상아리인데 범고래가 어떻게 백상아리를 죽이느냐고 놀랄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왕자가 이 킬러 웨일입니다. 킬러 웨일은 영어고요. 킬러 웨일은 고래를 죽이는 고래란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순수 한국말이 있습니다. 솔피라 그럽니다. 솔피. 그리고 범고래라고도 합니다. 고래잡이 선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울산 장생포에 가니까 그분들은 솔피라고 불렀습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솔피. 영어로는 이게 킬러 웨일인데 학명으로는 올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카. 이 어린이용 영화에 많이 나오는 동물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돌고래하고는 다릅니다. 돌고래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크고 새까맣고 하얀 점이 박혀 있어가지고 또 생긴 게 무처럼 아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떼를 지어 다닙니다. 떼를 지어 나아갈 때는 꼭 잠수함이 잠망경을 올려서 나가는 것처럼 아주 그 모습이 근사합니다. 떼를 지어서 바다를 가르면서 달리는데 이 킬러 웨일이 이 바다에서는 왕자입니다. 이 먹이사슬에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주 용맹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아직도 킬러 웨일이 사람을 공격했다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상어에 잡혀 먹히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런 점에서 인간과 친근감이 있고 특히 이 어린이들이 좋아하죠. 미국에 가면은 이 킬러 웨일을 이 수족관에 키우면서 전시하는 곳이 들어 있었는데 요새 좀 줄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 올란도, 플로리다 쪽 올란도에 있는 이 시월드 양쪽에서 이 킬러 웨일을 키우면서 수족관에서 쇼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킬러 웨일이 조련사를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는 육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의 3배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8,800 몇 미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히말라야를 만약 바다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깊다 이거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한 12,0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고 거기에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거기 있는 것이고 거기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 생명체 중에 어떤 가장 머리 좋고 가장 용감한 게 바로 이 범고래입니다. 아마 범고래는 사람을 보고 아주 속으로 경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오대양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범고래답게 사는 거지.
사람들은 저 육지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전쟁도 하고 병들어 죽고 저게 뭘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범고래적 시각으로 본다면은. 자, 최근 아프리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근해에서 이 백상아리라고 그러겠습니다. 백상아리 학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그 점잖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케이프타운 근방에는 이 펭귄도 날라오고 해가지고 이 동물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잠수부들이 최근에 바닷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바닥에 칠성상어의 시신이 막 쌓여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그런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최근에 백상아리의 사체가 잇따라 이 바닷물에 쓸려가지고 이 해변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변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왜 죽었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즉, 이 아랫배가 누가 이거 칼로 자르듯이 쫙 갈라져 있었답니다. 갈라져 있는데 그 속에 간이 다 없어졌대요. 간. 다른 부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누군가 배를 쫙 갈라놓고 간을 빼갔다. 이게 사람이 한 거, 장사를 하고 사람이 상어 간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했느냐라고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상어는 이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이게 날개 지느러미죠. 그 수평을 잡아주는 날개 지느러미에 보니까 이빨 자국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이빨 자국이 바로 범고래 킬러웨일의 이빨 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배가 갈라졌느냐. 그렇다고 범고래가 칼을 잘 걸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범고래 두 마리, 최근에 이 근해에 포트 스타보드라는 별명이 붙은 수컷 범고래 두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포트는 왼쪽이란 말이고 스타보드는 오른쪽이란 말인데 지느러미로 이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두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주로 백상아리를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은 이빨로 이 상어의 지느러미를 물어가지고 밑으로 확 훑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지무지한 힘으로. 그러면 배가 딱 갈라진답니다. 이건 무슨 공포영화 같습니다. 배가 갈라지면은 그 안에서 제일 맛있는 간만 딱 먹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간만 딱 적출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백상아리를 죽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죽이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백상아리도 힘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 킬러웨일에 이렇게 당하느냐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제가 이 고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이 킬러웨일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는 분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자주 나오는 동영상도 좋지만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킬러웨일 딱 치면은 아주 흥미로운 동상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몸무게가 한 100kg 되는 이 바다 사자를 킬러웨일 두 마리가 탁구공처럼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딱 치면은 킬러웨일이 꼬리로 바다 사자를 뚝 때려버리면 바다 사자가 100kg입니다. 100kg짜리 바다 사자가 탁구공처럼 수십 미터를 날아갑니다. 그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킬러웨일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칩니다. 완전히 탁구공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으면은 100kg 바다 사자를 가지고 탁구공 치겠습니까? 그건 동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킬러웨일은 우선 몸이 큰 거는 보통 6톤 이상까지 자라고요. 그러려면 길이가 한 5, 6m 돼야 됩니다. 통통합니다. 그리고 백상아리는 가장 큰 게 한 2톤까지 자랐는데 2톤까지 자라는 건 좀 드물고 한 1.5톤쯤 되면은 그게 백상아리는 큰 거죠. 길이는 비슷합니다. 길이는 백상아리나 범고래나 비슷한데 통통하고
아주 단단하게 생긴 게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이빨이 있는 고래입니다. 그리고 범고래는 가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족도 또 대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이 모계사회인데 할머니, 아들, 딸, 그 손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냥을 할 때는 단체로 합니다. 사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소통하는 언어도 있을 겁니다. 사회성이 높고 이 가족 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어떤 노하우를 대대로 전해준다는 겁니다. 아까 백상아리를 어떻게 잡는 거냐 하는 것은 이 범고래의 DNA 속에 이미 유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백상아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백상아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잡느냐, 그 약점을 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재밌는, 이것도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게 1997년쯤 됐을 겁니다. 1997년쯤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근해에서 고래 구경을 하러 나가던 사람들이 좋은 구경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고래 한 마리가 백상아리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그걸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백상아리를 물고, 백상아리 몸을 뒤집어 가지고 물고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범고래가. 한 10몇 분 있다가 죽은 백상아리를 잡고 배전으로 다가와서 그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듯이 저 월드컵에 우승한 사람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듯이 이 백상아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상어는 몸을 뒤집어져 버리면은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숨통을 끌어놓는데, 뭐 질식사하는 모양인데, 질서사시키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이 무리가 바로 이 범고래입니다. 또 무지하게 빠릅니다. 범고래는 물속인데도 시속 60m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큰 6톤이면은 아프리카의 수사자, 아프리카 사자의 무게가 6톤쯤 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자는 시속 60km는 못 달리죠. 60km면 자동차 질주 속도입니다. 그것도 물속에서 저항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달린다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더구나 이 동물들 중에서 머리 순수한 두뇌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게 이 향고래, 스펌웰, 향고래 다음 킬러웰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는 인간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범고래와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우리나라 이 원양어선을 지휘하는 선장들, 원양어선 선장들을 만나면은 범고래와 싸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양어선 선장들이 주로 잡는 물고기가 이 북양에서 명태, 이 남쪽에서는 주로 참치입니다. 참치가 한 마리가 그렇게 비싸니까요. 참치를 잡으려고 이 그물을 쭉 깔아놓고 거기 미끼를 붙여 놓으면은 요 범고래 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물려있는 낚시밥에 걸려있는 참치들을 다 잡아먹고 하니까 헛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양선은 선장은 참치떼가 보이기만 하면은 도망을 간답니다. 그럼 참치떼가 계속 따라온대요. 그러면서 한 원양 선원이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솔피는 범고래입니다. 범고래와 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범고래를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영약하고 머리가 좋은지. 그런데 요것들이 아주 장난을 참 좋아합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는 잔인한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우호적이에요. 장난을 잘 칩니다. 그 장난치는 또 유튜브를 또 짓궂게 누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빙산이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큰 얼음판에 아마 알래스카 건너겠죠. 얼음판 위에 물개가 하나 올라 있는데 저 물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범고래 떼가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하면 범고래 떼가 와가지고 얼음판 위에 고립되어 있는 물개를 바다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인공 파도를 만듭니다.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얼음판을 흔들어 버리니까 얼음판이 기우뚱하면서 물개가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와서 그것을 잡아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큰 고래를 잡아먹을 때는 큰 고래도 가족 단위로 가니까 그 새끼와 어미를 분리시켜 놓고 이 새끼만 위에서 눌러가지고 물속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질식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느 동영상을 보면은 어미가 끝까지 이 사나운 범고래 떼와 싸워가면서 끝까지 새끼를 보호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검색만 잘 하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0년 2월입니다. 미국 올랜도에 가면은 테마파크 시월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샌디에고에 있었는데 이게 분점이 하나 올랜도에 생겼죠. 여기에서 조련사 던 브랜쇼란 이 조련사가 킬러웨일 조련사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은 정언에 의하면은 이 조련사가 킬러웨일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갑자기 킬러웨일이 조련사를 물고 물속으로 끌어 들어갔답니다. 물속으로. 그러다가 죽어버렸는데 이게 이 저지른 자가 그 전에도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는 킬러웨일이었습니다. 이름이 틸리쿰이란 이름의 이 킬러웨일은 길이가 6m나 되고 무게가 5.4톤이나 되는데 1991년에도 조련사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죽게 했고 또 1999년에는 몰래 시월드의 그 틸리쿰 물탱크에 잠입한 남자가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이나 죽였는데 또 조련사를 또 물어 죽였다 이거죠. 그러면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범고래를 당장 사살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이 대양을 누비고 다니는 킬러웨일을 수족관에 집어 넣어가지고 조련을 시키고 하니까 얼마나 인간이 스트레스를 줬느냐. 이거는 킬러웨일이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동정론이 일어가지고 사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아마 쇼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래 이야기를 하면 재밌으십니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린이들 물으면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육지에서는 어느 동물이 제일 싸움 잘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육지에서 어느 동물이 제일 싸움 잘합니까? 사자냐, 호랑이냐, 뭐 곰이냐 이렇게 싸우는데 북한에서 싸움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싸움이란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우선 호랑이와 사자를 1대1로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떡이 됩니다. 호랑이한테. 그 다음에 사자와 고물도 싸우게 합니다. 여기서도 사자가 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호랑이와 고물 붙이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1대1 싸움에서는 호랑이, 가장 큰 이 벵갈 호랑이, 뭐 시베리아 호랑이도 크지만은 그 큰 호랑이는 아마 사자 몸무게의 한 2배쯤 나갈 겁니다. 1대1 싸움에서는 호랑이가 1등 아니면 2등이겠죠. 1등은 역시 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수컷 코끼리 아니겠습니까? 6톤이나 나가는 코끼리. 그런데 사자는 1대1로 안 싸우죠. 사자는 보통 단체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단체전을 하고 상대방이가 호랑이 같으면 호랑이가 아마 지겠죠.
그런데 이 킬러 웨일은 혼자서 싸우기도 하고 단체로 싸우기도 하고 양쪽에 다 싸움의 챔피언입니다. 무엇보다도 체력 좋고 그다음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이 백상아리는 보통 혼자 다니죠. 그러니까 백상아리는 그 생긴 것도 보면은 이빨이 막 톱니처럼 나오고 해가지고 무시무시한데 이 깡패입니다. 깡패. 그러나 범고래는 군대입니다. 군인입니다.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되고 군인과 깡패가 싸우면은 군인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케이프타운 근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고래에 의한 백상아리 대학살 사건은 바다에서 누가 왕자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